해가 산등성이에서 고개를 미쳐 내밀지도 않은 새벽과 아침의 경계선에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소장농 봉섭이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농사일 준비를 시작했지요. 강진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섭이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나이만 훌쩍 30을 넘긴 노총각입니다. 그는 수년 전까지 이런저런 마을을 떠돌다가 우연히 지금의 지주 흥섭이를 만나 소장농이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지요. 봉섭아, 아이고 일하고 일찍 일하러 논에 나가는 것이냐잉. 흥섭이 어르신, 간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요?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 일찍 눈이 떠졌구만요. 이왕 일이 된 거 날 선선할 때 일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나가는구만요. 그나저나 봉섭아, 올해는 가만 보니 몇 년 만에 풍작이 될 것 같으니 말이요. 내 주수 때 봐서 괜찮으면 품삯을 따로 더 챙겨줄 테니께 그때까지만 네가 좀만 더 고생해 주라잉. 웜에 흥섭이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 올해 농사일은 그저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만 맡겨주시라니까요. 봉섭이는 흥섭이라는 좋은 지주를 만나 인정을 받으며 비록 가난하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소장농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이곳저곳에서 배운 농사기술 덕분에 다른 소장농들에 비해 월등한 농사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봉섭이 농사일 이외에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주머니, 내 여홈이 손잡이 부분이랑 아주 전반적으로다가 다 손을 봐놨으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웜에 이것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서 참말로 걸리적거렸는디 자네가 손을 한번 보니 아주 감쪽 같구마잉. 내 듣자하니 지난번에는 선옥이 아집네 외양간도 고쳐줬다더만. 아주 봉섭이 총각은 진짜 못하는 것이 없구만. 여기에서 말이여, 장가만 가면 딱 쓰겄는디 어디 우리 마을에 마음에 둔 그런 처자 없는가? 저 같은 가난하고 가진 거 한 푼 없는 소장농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지는 아주 꿈도 안 꾸고 있구만요. 무엇이라? 하이고, 우리 봉섭이 총각이 어디가 어째서? 일 잘하겄다. 인물도 이 정도면 남자답게 생겼겄다. 내가 몇 년만 젊었으면 과감하게 봉섭이 총각 데리고 물레방앗간 한번 가자고 하는 건디 말이요. 참말로 아쉽구만. 참말로 아쉬워. 이렇듯 봉섭이는 농사일 이외에도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이 봉섭이에게 간혹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는 언제든 거절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봉섭이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와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많아졌지요. 그 중에서도 같은 소장농 일을 하고 있는 덕삼이가 특히 봉섭이와 사이가 좋았는데요. 하루는 봉섭이 자신의 일을 일찌감치 마치고 덕삼이의 일을 도와준 일이 있었기에 덕삼이는 그에 대한 답례로 봉섭이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 막걸리를 대접했지요. 아이고 진짜로 고맙구만 봉섭이. 안 그래도 요 며칠 허리가 아파나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디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논에서 일하고 있을 뻔했구만. 친구 좋다는 것이 뭔가? 같은 소장농인 처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친구야?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자네가 도와준 답례로다가네 막걸리 한번 제대로 살 테니까 말이오. 오늘은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봉섭이. 그들이 술이 한 잔 두 잔 비워감에 따라 이내 분위기가 달아오르며 마음속에 속내를 열어두고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나저나 자네가 벌써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일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어버렸는디 흥섭이 어르신은 아직도 자네한테 잘해주는가잉? 마을에서 지내는 데는 별일 없고? 내가 이 마을에 오기 전에는 못된 지주한테 착취도 당해봐서 그런지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일하는 지금은 참말로 살맛나는구만. 거기다가 여 마을 사람들이 원체 다들 인심이 좋아나서 나를 잘 챙겨주니 내 비록 가족이 없이 혼자서 살고 있지만서도 전혀 외로움이 안 느껴지는구만. 그거야 자네가 원체 다른 사람들 일을 자기 일마냥 나서서 도와주니? 마을 사람들이 봉섭이 자네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이오. 덕삼이 자네처럼 이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야? 여기에서는 더 바랄 게 없겠구만. 그려 내 안 그래도 자네한테서 뭔가 고독한 느낌이 묻어져 나와 한번 물어봤던 거라네. 봉섭이 자네 그러면 말일세 이 집 주모 명옥 씨는 어쩐가? 주모가 나이가 좀 있는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여 주모가 음식 잘하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별탈 없이 주막도 운영을 잘하는 것이 살림도 아주 야물딱지게 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괜찮다마다. 그런디 이 집 주모가 어디 나 같은 가난뱅이 노총각한테 관심이나 있겠는가?
얼굴도 저 정도면 아직 솔찬히 이쁜 편이라 마을 여기저기 주모를 맘에 두고 있는 남정네들도 제법 빚는 것 같더만. 아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혹시 아는가? 자네가 과감하게 주모에게 접근을 하면 주모가 자네 마음을 또 받아주는 일이 생길지도 말이오. 그 순간 부엌에서 본의 아니게 봉섭이와 덕삼이의 대화를 엿듣게 된 주모 명옥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나가지도 못한 채 그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봉섭이 아침 일찍 논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열이 나면서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워메워메 봉섭아, 네 얼굴이 도대체 우째 그러냐잉? 어르신, 어제 저녁부터 몸이 으슬으슬한 것이 암만 해도 감기에 걸린 것 같은디. 그래도 뭐 논에 가서 일 한 차례 하면 참 먹기 전에 괜찮아질 것 같구만요. 아서라 봉섭아, 딱 봐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얼굴빛도 안 좋은디 그러다가 참말로 큰일 나는 수가 있구만. 오늘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좀 누워 있거라잉. 하이고 참말로 괜찮은디 그러십니다 어르신. 연신 괜찮다는 봉섭이의 말에도 흥섭이는 봉섭이에게 쉬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자신의 방으로 가 멍하니 자리에 누워 빈둥대고 있으니 이를 나오지 않은 봉섭이 걱정이 되었던 덕삼이는 새참 시간을 이용하여 먹을 것을 챙겨 봉섭의 방으로 찾아왔지요. 자네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우리 마누라가 감자랑해서 좀 챙겨주더구만. 지난번에 자네가 우리 집 홈이랑 이것저것 손을 봐줘서 고맙다고 말이오. 하이고 재수 씨한테 내 꼭 잘 먹었다고 전해주시게나. 안 그래도 논에 가서 힘 한번 쓰면 괜찮아질 것을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리시는구만. 이 친구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만. 어르신께서 원체 자네를 아껴놓으니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저기 봉섭씨 계십니까요? 뭔가 이것이 여자 목소린디. 자네 나한테는 만나는 처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봉섭이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주모 명옥이었습니다. 명옥이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항상 건강하던 봉섭이 일을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에 걱정이 되어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봉섭의 방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오메, 명옥 씨 아니십니까? 여기는 대체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셨던가요? 봉섭씨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들어서 백숙이랑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구만요. 오메. 암만 해도 여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마이. 봉섭이 자네 몸조리하고 다음에 보세이. 명옥이 봉섭이의 병문안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봉섭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명옥은 빠짐없이 봉섭이의 새참을 챙겨주었고 가끔씩 명옥이의 주막에 유숙하는 손님이 없을 때면 봉섭이 명옥의 주막에서 밤을 보내는 일도 잦아졌지요. 하실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봉섭씨? 명옥 씨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나서 큰일을 치르기가 좀 거시기 한디 말입니다. 올해 추수가 끝나고 한가위가 지나면 우리도 혼례를 치르고 방을 합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네, 다른 것은 몰라도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명옥 씨도 지금처럼 열심히 주막을 운영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암만 힘든 때가 와도 우리가 밥을 굶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까 명옥 씨 생각은 어떤지 싶구만요. 봉섭이의 진심을 담은 고백의 명옥이는 대답 대신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봉섭의 품에 안겼습니다. 봉섭이는 그날 자신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봉섭이는 평소처럼 명옥이와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쏟아지는 뙤약볕 아래서 한참을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지요. 얼마나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느 스님 한 분이 봉섭이에게 다가오더니 처사님 실례합니다만 물이 있으면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날이 너무나 덥고 목이 말라 그렇습니다. 오메 잠깐만 기다려 보쇼잉. 스님께서 딱 봐도 겁나게 지쳐 보이시는구만. 봉섭이 스님께 물을 가져다 드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니 스님께서 한눈에 봐도 상당히 허기져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명옥이 따로 싸주었던 주먹밥을 스님께 권하였지요. 예상했던 대로 스님은 상당히 시장했던 참인지 봉섭이 건넨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연신 고맙다며 봉섭이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혹시 처사님께서 지금 일구고 있는 땅이 처사님 땅이십니까? 하이고 그랬으면 참말로 좋겠구만요.
제가 농사 기술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원체 가난해 놓으니 평생 내 땅이라고는 단 한 줌도 가져본 적이 없구만요.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는 하나 처사님의 마음 씀씀이는 근래 만나본 누구보다도 부자시구만요. 그나저나 아까는 내 목이 타고 허기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뭐가 좀 보이는데 그게 처사님의 따뜻한 기운과 땅의 기운이 절묘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요.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스님, 제가 가진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는다니요. 여기 있는 논 옆에 집을 짓고 처사님같이 따뜻한 마음의 기운을 가지신 분이 살게 되면 꽤나 큰 재물운이 들어올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안 그래도 올해 추수가 끝나면 제가 장가를 가게 될지도 모르는디 하이고 돈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참말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구만이라. 처사님 그럼 속는 셈 치고 땅 주인분께 부탁을 하여 한번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신에 나중에 재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에게도 좀 넉넉하게 보시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요. 하이고 스님 보실 분이겠습니까? 아, 돈만 원 없이 들어온다면야 저리라도 통째로 지어드릴 수도 있구만요. 명옥이와의 혼례를 앞두고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은 봉섭이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지주 흥섭이를 찾았지요. 멋이라. 지금 네가 일구고 있는 그 논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해달란 말이냐 봉섭아. 어르신, 어차피 그쪽이 논이 아닌 길로 쓰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제가 살게 되면 밤낮으로 논밭을 관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밤에 동네 못된 놈들이 서리를 하러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 이게 서로서로 좋지 않겠습니까요? 그려 그렇게 듣고 보니 네 말이 또 딱히 나한테도 손해가 나는 그런 제안은 아니구만. 그래. 흥섭이는 봉섭이 자신의 소장농이 된 이래로 몇 년 동안 일을 워낙에 잘해 주었고 봉섭이 내세우는 이유가 그럴싸하게 들려 봉섭이에게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요. 지주 흥섭이의 허락을 얻은 봉섭이는 스님이 알려주었던 곳에 허름하게 초가집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봉섭이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돈이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나 기대 속에 나날을 보냈지만 딱히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지요. 하이고 나도 참말로 순진했구만 그려? 스님께서 그저 물과 밥만 넣어 먹고 가기 미안해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말을 이렇게 고지 곧대로 들어버렸으니 말이오. 이후 시간은 봉섭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산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봉섭의 마음속에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차츰 잊어져 갈 때쯤 어느 날 낯선 선비 한 명이 봉섭이에게 마을 주막의 위치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봉섭이보다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그 선비는 특이하게도 등에 관을 하나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초면에 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신뢰되는 것을 알기는 하다만 내 자네에게 부탁을 하나만 할 수 있겠는가? 부탁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선비님?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관 안에는 말이오. 우리 아버지의 시신이 누워 계신다네.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에 가는 길에 객사를 당하셔서 내 이렇게 관을 짊어지고 고향마을로 돌아가는 길인데 괜찮으면 자네가 이 관을 오늘 하루만 맡아줄 수가 있겠는가잉? 어메 선비님. 관을 도대체 어째서 우리 집에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친구야,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나. 내가 가는 길이 멀어 아무래도 오늘 이 마을 주막에 머물러야 할 것인데 내가 관을 짊어지고 주막으로 가면 주모뿐만 아니라 그곳에 묵는 사람들에게도 민폐가 아니겠는가잉? 내 물론 공짜로 부탁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할 테니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나. 그러며 선비는 봉섭이에게 돈 주머니를 하나 건넸는데요. 봉섭이 주머니를 확인하니 그 안에는 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메. 참말로 다른 것은 안 하고 관을 맡아둘 뿐인데 저에게 20냥이나 주시는 겁니까, 선비님?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어찌 헐값에 맡길 수 있겠는가 이 친구야? 그럼 오늘 하루만 좀 부탁을 해도 되겠는가잉? 대신 거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 무슨 일이 있어도 관은 열지 말아주게나. 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오겠네. 아무리 일자무식인 저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구만요. 그럼 걱정 말고 관은 우리 집에 맡겨두시라니까요.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참말로 이것이 스님 말씀대로 여기에 집을 지어놓으니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구만. 그 스님이 그저 없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니구만. 그래. 봉섭이는 하룻밤에 무려 20냥을 받기도 하였고 20냥을 받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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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냥을 받기도 하였고 20
또 생각해보니 혹시 지금 자신이 거절을 하여 이 선비가 관을 가지고 주막이라도 가게 되면 명옥이 역시 곤란해질지도 모르니 자신이 관을 맡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낯선 선비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관을 찾으러 오겠다 말한 선비는 일 시간이 다 되어가도 관을 찾으러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려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보통 큰일이 아니기는 하지. 그 선비님께서 어제 밤을 설치느라 일찍 잠자리에서 못 일어났나 보구먼. 이것이 선비님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셔봐야 논을 지나치실 테니 일을 먼저 시작해야 쓰겠구만. 때가 되면 선비님이 관을 찾으러 오시겠지라는 생각에 봉섭이는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걸려도 아침에 오겠다는 선비님은 관을 찾으러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그날따라 명옥이 역시 봉섭이의 점심을 챙기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무엇이요? 우리 명옥 씨가 나랑 정을 나눈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내 점심 챙기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는디 이것이 참말로 이상한 일이구만. 진짜 주막에 지금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이다냐? 선비님에 이어 명옥이까지 주막에서 오지를 않자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봉섭이는 오후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바로 명옥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봉섭이 주막에 도착하니 명옥이는 그곳에서 웬 포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포졸은 한참을 더 명옥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갔고 그 후 명옥이 봉섭이 온 것을 발견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봉섭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옥 씨,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요? 무슨 일인디 그 포졸이 주막까지 왔다 갔답니까요? 웜에 봉섭씨 내 참말로 아침부터 큰일이 있었구만요. 그것이 말이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주막에 어떤 선비 한 분이 찾아왔는데요. 그 선비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주 오자마자 신이 나서는 주모, 내 오늘 아주 밤새 진탕 마셔야겠으니 주막에서 가장 좋은 술로 계속해서 내어주시오. 하이고 선비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요. 아, 좋은 일이 있고 말고 내 몇 년간 계획했던 대업을 오늘에야 달성했으니 일어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또 언제 마시겠는가? 그러면서 그 선비가 저에게 돈꾸러미 하나를 떡하니 내어놓았는데 글쎄 그 돈꾸러미에 무려 100냥이나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웜에 선비님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자고로 말이오. 돈이란 돌고 돌아야 하는 법. 한 사람이 꽁꽁 싸매고 있어봐야 그것이 고이고 고여서 썩은 고철이 될 뿐 아니겠는가. 내 오늘 밤늦게까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 이 정도 돈이면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아도 주모한테 손해는 없겠지? 아무렴요. 오늘 하루는 선비님 말고 다른 손님들은 절대 주막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선비님께서 어제는 절대 다른 손님을 들이지 말아달라 하신 후에 그렇게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구만이라. 그리고 오늘 아침이 되어서 어제 돈도 많이 받은 데다가 그 선비님께서 밤 늦게까지 술을 드셔놓았으니 아침에 아주 국을 시원하게 끓여놓고 그 선비님을 깨우러 방으로 가보니께 원매 이것이 뭔 일입니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디 그 선비님께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아에 바로 신고를 했고 그쪽에서 시신을 처리한 후에 아까 보셨듯이 포졸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묻고 가신 거구만이라. 어쩐지 나는 자네가 안 와놔서 무슨 일이 있었다냐라고 내 짐작은 했었는디 그런 일이 다 있었구만. 그나저나 웜에 봉섭씨 오늘 내 이 일 때문에 당신 참을 못 챙겨다 드렸는디 어찌게 점심은 드셨습니까요? 명옥 씨 걱정하지 마시구랴. 안 그래도 덕삼이 녀석이 챙겨다 줬구만 그래. 내 아침부터 아주 시신을 봐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런가 아직까지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것이 아주 진정이 안 됩니다요. 오늘 밤은 봉섭씨가 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그것은 참말로 걱정 마시구랴. 콩닥거리는 가슴이 뛰쳐나가지 않게 내 아주 밤새도록 잘 잡고 있을 거니께 말이오. 봉섭이는 특유의 여유 있는 웃음으로 명옥이를 진정시키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한 번에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말로 이상하구만. 어제 그 선비님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나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침울한 얼굴로 왔는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째서 주막에서는 어째 축하할 일이 있는 것 마냥 흥청망청 술을 마셨다냐잉. 그러고 나는 거 선비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 관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냐.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자보고 나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려야겠구만.
명옥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봉섭이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관아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섭이 관을 짊어지기 위해 다시 한번 관을 확인해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관을 받을 때는 신경 안 쓰기는 했는디 관 틈이 종이로 잘 봉해져 있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이 열어봤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 같구만. 이것이 참말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선비의 아버지란 말이냐잉. 사실은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 아니오? 관을 보면 볼수록 봉섭이의 마음속에서는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관을 열어보기로 하였지요. 봉섭이는 관틈에 붙어있는 종이를 뜯어내고 관이 파손되지 않게 조심스레 안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선비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 했던 관 속에는 엽전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메 이것이 도대체 다 얼마냐? 이 정도면 평생 써도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디. 잠깐만 있어봐라. 그 선비님이 세상을 떠버렸으니 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실인 것이지. 그 말인즉슨 나는 이제 부자구만. 부자. 다음 날 지주 흥섭이는 마을을 거닐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한창 자신의 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봉섭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흥섭이는 이번에도 혹시 봉섭이 몸이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논 옆에 봉섭의 집에 가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봉섭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흥섭이는 봉섭이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덕삼이를 찾아갔지요. 흥섭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요? 덕삼이 자네? 혹시 우리 집 봉섭이가 자네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봉섭이요? 봉섭이라면 이 시간에 한참 그 논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닙니까요? 그것이 암만 우리 동네에서 찾아봐도 없어 놓으니 자네를 찾아온 것이구만. 그 혹시나 아파서 일을 안 나온 것 아닌가 해서 집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없더라 이 말이요. 무엇이라고요? 어르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르신 그러면 제가 그 명옥씨 주막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렵니다. 거기도 이미 확인을 해봤구만 이 친구야. 어메 거기도 없다면 봉섭이 이놈이 어르신한테 지금 참말로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말도 없이 갑자기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봉섭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은 정확히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이전과는 다르게 고급 도포 차림으로 흥섭의 집에 나타났는데요. 봉섭아 네 어디를 간 것이었냐잉? 이놈아 어디를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나도 그렇고 거 덕삼이랑 명옥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을 아냐잉? 그나저나 네 차림새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흥섭이 어르신. 그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봉섭이는 흥섭이에게 자신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도록 자손이 없어 유일한 친척인 자신이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게 되었다며 자신도 새벽에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와 알려주어 흥섭이에게 미처 알리지 못한 채로 급하게 그 친척 집에 다녀왔다며 이빨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어르신의 소장농 노릇을 더 이상은 못하게 되었으니 어르신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봉섭아 너가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참말로 축하할 일이구만 그려. 그런데 말이다 지금 그 농사일이 한참 바쁜 때인데 봉섭이 네가 조금만 더 내 사정을 봐줘서 일을 도와주면 안 되겠냐잉? 내 그 사이 다른 소장농을 한번 구해볼 테니께 말이요. 흥섭이 어르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인자는 다시는 제 인생에서 손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구만이라.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도 얼른 다른 소장농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구만이라.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으니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워메 봉섭아. 봉섭아. 일주일 만에 모습을 비친 봉섭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흥섭이는 그런 봉섭이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뒤 봉섭이는 마을에서 큰 기와집을 하나 샀습니다. 봉섭이 집을 사자 마을에서는 그가 친척의 재산을 물려받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덕삼이 기쁜 얼굴로 봉섭이를 찾아갔지요. 덕삼이 자네 왔는가? 아이고 봉섭이 이 친구야. 내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참말일 줄은 몰랐구만. 그래 친척분이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거 축하하네 봉섭이.
자네가 그간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덕을 쌓더니만 하늘에서도 그것을 알아주고 자네한테 복을 내려준 것 같구만. 허, 그 말이라도 참말로 고맙네 덕삼이. 나도 말이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만 그래. 그나저나 봉섭이 자네 거 춘삼이네 성님이 말이여 외양간을 손봐야겠다고 봉섭이 자네를 찾던디 거 오늘 나랑 있다가 그 성님네 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춘삼이네 성님 말이여. 봉섭이는 도움을 청하는 덕삼이의 말을 듣더니 무엇인가 떠오른 듯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본 덕삼이는 의아한 듯 물었지요. 자네 우째 그러는가? 오늘 뭐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잉?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께 내가 춘삼이 성님네 가서 외양간 손보는 일을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무엇이라? 봉섭이 자네 거 춘삼이 성님하고 무슨 마음 상한 일이라도 있었는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도 언젠가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와줬는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린 이상 앞으로 그네들한테 내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일을 굳이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오메 자네 지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입에서 내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구마잉. 허, 그러니까 덕삼이 이 친구야. 거 춘삼이 성님 일은 춘삼이 성님이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고 우리들은 술이나 한잔 마시러 가자 이 말이지. 내 이렇게 부자가 된 기념으로 옆마을 기방에 가서 자네한테 술을 한잔 사고 싶은디. 그나저나 덕삼이 자네 혹시 다른 좀 깨끗한 옷은 없는가? 아무래도 그 차림으로 기방에 가는 것은 쪼옥간 것이기 할 것 같은디 말이오. 봉섭이 아무래도 내 잘못 찾아온 것 같구만. 시간 뺏어서 미안하네. 너무나 갑작스레 변해버린 친구. 봉섭이의 모습에 실망한 덕삼이는 그 후로 2번 다시 봉섭이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섭이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와 웜에 봉섭씨 허 주모, 술 있으면 좋은 놈으로 하나 내어주시게. 하이고 날이 이게 뭡니까요? 버젓이 저희 기방을 놔두고 무슨 이런 꾀죄죄한 주막까지 와서 술을 다 마신답니까요? 향단아 자고로 술이란 말이오. 여기 주모처럼 세월이 더해져야 마시고 여자는 우리 향단이 너처럼 어리고 이쁠수록 좋은 것 아니겠느냐. 여가 이리 누추해도 오늘 한 번만 같이 술을 마셔보도록 하자잉. 오늘만 마시면 앞으로는 여기를 더 찾아올 일도 없을 것이구만. 허. 더 찾아올 일이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나리. 부엌에서 봉섭이 기생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들은 명옥이는 오늘 봉섭이 찾아온 것을 이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서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명옥 역시도 먼저 봉섭이를 찾는 일이 없었지요. 이후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엄청난 가뭄이 마을에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흥섭이네 소작농들은 워낙에 흥섭이 잘 챙겼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제는 마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농민들이었지요. 그들의 몇몇은 흥섭이에게 와 도움을 청해 구제를 받았지만 마을 전부를 흥섭이 혼자 챙기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법. 흥섭이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을의 또 다른 부자 봉섭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갚을 수 있게 쌀을 좀 빌려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덕팔이 자네. 올해 날이 벌써부터 이렇게 빨리 가물어 버린 데다가 작년에도 풍작이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 집에서 처자식이 다 굶을 판이구만 봉섭이. 내 올해 추수가 끝나면 이자를 쳐서라도 꼭 갚을 테니께 쌀이든 뭐든 좋으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하이고 우리 사이의 이자는 무슨 놈의 이자를 말하는 것인가잉? 덕팔이 자네. 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처자식이 굶고 있다는데 당장에 쌀을 빌려줘야지. 그것이 참말인가? 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네. 하이고 사람들이 하도 자네가 변했네 어쨌네 했었는디 내 자네를 갖다가 오해를 했었구만. 그런디 말이오 덕팔이. 서로 간에다가 거래를 하는디 내 이자는 받지는 않겠지만서도 담보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자네한테 쌀 서가마를 빌려줄 테니까 말이오. 자네가 추수가 끝나고 그것을 그대로 갚지 못하면 나한테 자네 땅을 넘겨줄 거라는 계약서를 쓰시고 가지고 가게나. 무엇이라고 봉섭이 우리 땅을 말인가? 그것이 부담이 되면 거 다른 사람을 알아봐도 되는구만 자네. 아니구만. 내 추수가 끝나면 꼭 그대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겠네. 그렇게 흥섭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땅을 담보로 잡힌 채 봉섭이에게 쌀을 빌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한가위가 가고 그의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는 서서히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웜의 봉섭이. 하이고 참말로 대다돼. 덕팔이 이 친구야. 아 나한테 쌀을 빌릴 적에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빌리더니 갚을 때가 되니 내가 이렇게 자네 집까지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내가 바쁜 몸이니께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갚을 거 갚으시게. 내 오늘 자네 집 말고도 돌아야 하는 집이 수두룩 하구만 그래. 봉섭이의 말에 덕팔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쌀 2가마니를 봉섭이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자네도 아다시피 작년에도 힘들기는 했는디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흉년 아니었는가? 내가 내년에는 참말로 다 갚을 테니께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시게 봉섭이. 사정을 하는 덕팔이는 신경을 쓰지도 않은 채 계약서와 덕팔이 내어놓은 쌀 2가마를 번갈아서 보는 봉섭. 참말로 이상하구만. 여 계약서에는 내 자네한테 빌려준 것은 분명히 쌀 3가마였는디 자네가 내어놓은 것은 2가마뿐이니 말이오. 나는 내가 빌려준 것을 받지 못했으니 계약대로 자네 땅은 이제부터 내 것이네. 여 쌀은 자네 많이 드시게나. 웜의 못이라고라. 아 봉섭이 자네. 이렇듯 봉섭이는 자신이 꿔준 것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내어놓으면 가차없이 계약대로 그들의 땅을 받아갔고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반면에 봉섭이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봉섭이는 마을뿐만 아니라 근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봉섭이의 재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는 낯익은 목소리가 봉섭의 집 앞에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몇 년 전 자신에게 논 옆에 집을 지으라고 했던 스님이었지요. 웜에 이것이 몇 년 만입니까 스님? 네,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하러 왔는디 처사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구만요. 그래, 몇 년 전 분명 장가를 드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부인분께서는 안녕하십니까요? 하이고 스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이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데 그것을 그저 주막이나 운영하던 그런 사람하고 나누었습니까? 허허, 그런 일이 있으셨구만요. 그럼 처사님 제 말대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몇 년 전 약속대로 보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님 제가 언제 보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요? 보시 같은 소리를 하실 거면 물이나 한 잔 드릴 테니 그거나 마시고 갈 길 가시지 그러십니까? 암만 스님이라고 하셔도 힘들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요. 제가 기억하는 처사님은 분명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운을 가진 분이셨는데 이제 보니 그 기운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게 제가 보기에 처사님은 돈으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보이는구만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라? 아침부터 이것이 참말로 재수가 없게. 시간은 다시 한 해가 지나고 2년간 이어져 온 흉년에 이어 또다시 가뭄이 찾아오자 전국적인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봉섭이 살고 있는 마을은 흥섭이 아예 곡간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기에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었으나 주변 마을에서는 밀란이 터졌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흘러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이 각각 나시며 몽둥이를 들고 마을로 들어온 것인데요. 그들이 일제히 흥섭의 집으로 향하자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몸으로 막아세웠습니다. 이곳 흥섭이 어르신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소장농들과 농민들을 위해 힘을 쏟으신 마을의 참 어르신이구만요. 다른 것을 몰라도 여 흥섭이 어르신 집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행동들 하시구려. 우리도 악덕지주들의 수탈에 질려서 한번 살아보자고 들고 일어선 것이니께 이렇게 좋은 분까지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면 명분이라는 것이 서지 않구만이라. 그러면 이 마을에는 도대체 악덕지주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요? 그것이 원래 우리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디 말이여잉. 요 몇 년 새에 그런 악덕한 부자가 한 명 생기기는 했구만 그려. 그래라잉. 그 짝이 어디랍니까 그러면? 그리하여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봉섭의 집으로 향했고 그 무리들이 봉섭의 집으로 도착하니 봉섭이는 무례배들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봉섭의 집은 텅 빈 채로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봉섭이는 그날 아침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리에 평소 이런저런 업보를 많이 쌓은 탓에 미리 겁을 먹고는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나무 껍질과 칡뿌리 등으로 연명하며 지냈던 것이었지요.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암만 몇 년 흉년으로 좀 힘들었기로써니 어쩌자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 수가 있다냐. 이것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이고 그나저나 우리 집은 괜찮을지 그것이 걱정돼서 죽겠구마잉. 산에서의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고 이른 새벽, 봉섭이는 산에서 내려와 조심히 마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마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이전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려? 관아의 포졸이며 원님이며 그렇게 딱 버티면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디 그 오합지졸들이 모여봐야 무슨 수가 있겠어 그네들이. 봉섭이 달라진 것 없는 마을의 모습에 안심을 하며 이윽고 집에 도착을 하자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이 성한 곳 하나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오메 안 되구만 안 돼. 이 집이며 돈이며 내가 몇 년간 어떻게 악착같이 모은 것인디. 아이고 참말로. 봉섭이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나 땅 문서 등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후 돈도 땅도 그리고 지낼 집마저 없어진 봉섭이가 찾은 곳은 바로 흥섭의 집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참말로 어르신이 거둬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갔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는 한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지를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거 평생 안 올 것처럼 그리 나가드만. 그렇게 나가서 살면 거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내 원참 이거 속이 다 상해서. 흥섭이의 입장에서는 봉섭이를 소장농으로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으나 워낙에 정에 약한 흥섭이었기에 봉섭이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비는 것을 보고 차마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네를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소장농으로 다시 받아주기는 하겠지만서도 자네도 아다시피 요 몇 년새 흉년으로 올해는 품삯 없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줄 수밖에 없는데 어쩐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 텐가. 하다마다요 어르신. 참말로 살려주셔서 감사하구만이요. 흥섭이 어르신. 흥섭이의 넓은 아량으로 봉섭이는 다시 흥섭의 집에서 기거하며 소장농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봉섭이는 자신의 익숙한 좁은 방에 짐을 풀고 잠자리를 준비하니 그제서야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이뤘던 모든 것들이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게 실감이나 좀처럼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서 고개를 미쳐 내밀지도 않은 새벽과 아침의 경계선에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소장농 봉섭이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다시 농사일 준비를 시작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